이거는 법 중에 법, 헌법. 헌법을 위반한. 네네. 시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꾸며가는 바리바리 썰레바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뉴스팟 권영원 기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와 함께 바리바리 썰레바리를 진행해 나가실 기후일보 성남 담당을 맡고 있는 이강철 기자라고 합니다. 아, 그게 다예요? 별다른 뭐 수식어가 아니 뭐 들어가 이게 그 왜 이제 방송에 임하는 각오 뭐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오 중요하죠. 그럼요. 이 설레발이를 어떻게 꾸며 나갈지, 어떻게 시민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오늘 이제 첫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A few moments later. 네, 재미는 없었어요. 뭐 그런 거 처음에 다 그래요. 원래. 처음에 되게 긴장이 돼요. 그럼요.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철 기자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성남시나 다른 뭐 기관들, 뭐 출연 기관들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기사들이면 반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는 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예. 좀 출입하시기 불편하시진 않나요? 사실 뭐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맞아주시는 예, 분들도 예. 있지만 사실 이제 뒤에 가서는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읽기 좋고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 기사들만 쓴다면 뭐 제대로 된 기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고 네네. 지적을 하고 네네. 때에 따른 또 고발도 하고 네네.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네. 못할 때는 때려주고. 그렇죠. 매를 들어야죠. 그렇죠. 네. 저희 그 성남에 네. 참 기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기자. 근데 이제 사법권은 없다 보니까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자 본격적인 바리바리 설레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월세,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 그냥 접을까. 아직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광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만 집집마다 선택해서 타겟층을 골라 나의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광고 30초를 다 봐야만 한 번으로 인정이 되고 그 전에 채널을 돌리면 공짜? 이 모든 혜택을 TV로 단돈 50만 원. 진짜? 검색 광고보다 쉬운 TV 광고.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기자님. 네. 근데 그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아직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안 됐는데 그 후보자 이름도 있고 뭐 기호 몇 번 이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아니 제가 이제 대통령에 나오진 않을 텐데 왜 플랜카드가 붙어 있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상대원 2구역 네. 재개발 조합장 선거 플랜카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철 참 기자님이 재개발이나 이런 조합, 비리, 뭐 부패, 뭐 이런 것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다뤄오긴 다뤄왔습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강철 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재개발 관련 기사를 제일 많이 쓴 기자예요. 맞죠? 뭔가 팩트 있는 한 방, 빵빵 때려주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이강철 참 기자님이 엄청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 그 제가 봤던 그 플래카드 선거. 네.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거의 뭐 선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상대원 2구역이 그 재개발 3단계 네네. 구역입니다. 네네. 3단계 중에 2구역. 그렇죠. 상대원의 2구역. 그렇죠. 성남시 재개발을 통틀어서 요번에 세 번째인데 그렇죠. 3단계. 예. 그 중에서도 상대원 지역의 2구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요게 조금 헷갈리더라.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3구역 중에, 3단계 그 구역 중에서는. 네. 2단계는 이제 신흥 2구역, 네네. 금강 1구역, 네. 중 1구역이 네. 진행이 돼서 지금 네.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왔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원 2구역이 이제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죠. 상대원 엄청나게 크죠. 네, 금강 1구역 못지않게 큽니다. 네네. 그만큼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고 대단지 사업이라는 네네. 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선거도 그러니까 임원진을 뽑는 거죠. 네네,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과열 양상에 그 과열 양상을 넘어서 좀 혼탁해지는 네.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혼탁해진다고 하면은 이 조합장이라는 거는 이게 재개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들의 장을 뽑는 선거인데 혼탁해지고 뭐 이런 과열 양상이 되고 그러면은 재개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단위 사업이 이제 상당히 큰 사업이고 네.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뭐 분담금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뭐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건물을 짓는 거, 조경, 커뮤니티 시설, 네. 주변 뭐 교통 흐름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따지고 승인해 나가야 되는 상당히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여기 주민 입장에서는 네네. 때에 따라서는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조합장이 선출되느냐, 네. 뽑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나 뭐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요. 혼탁한 선거,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면 안 되는데 혼탁해지고 있다. 어떤 게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현재 조합장으로는 4명의 후보가 지금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조합장 후보 기호 1번 강기모, 기호 2번 권금수 후보, 기호 3번 이대혁 후보, 기호 4번 정수은 후보 이렇게 4명이 출마를 했네요. 네. 네. 기존에 이제 조합장 대행이 이제 기호 1번 후보로 지금 나선 상태고 네. 강기모 후보. 네. 네. 기호 1번.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선관위에 좀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선관위가? 지금 그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네네. 이제 선거에 이제 선임되거나 네. 뭐 보궐선거를 치른다든지 네. 뭐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직위를 사임을 하고 네. 입후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선거의 중립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선거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입후보를 하고 네. 뭐 이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정 위반인데 규정 그걸 위반. 선관위가 네. 접수를 받아줬다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조합장 대행으로 있었는데 네. 그 대행직위를 놓지 않고 입후보를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가 받아줬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기의 이제 그 조합장 대행은 네. 직무 대행은 입후보한 날 다음 날 그- 사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입후보를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조합장 대리인 상태에서 입후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요거 공정선거에 심각하게 네. 뭐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정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네.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위반을 한 거죠. 근데 선관위 그걸 받아준 거고.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이게 중립적 규정에 따라서만 원리 원칙입니다. 예, 그렇죠.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거는 굉장히 실수를 한 거다. 네. 그래도 입후보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개인이 이제 입후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네, 그걸 그렇죠. 선관위가 잡아줘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어쨌든 입후보가 된 상태고 또 뭐 이상한 후보가 있다는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일단 또 말이 나오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말이 나와요. 네, 또 이제 기호 4번 후보인데요. 네. 네. 이분은 어떤 그 선거관리 규정에서 이분이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도시환경정비법이죠. 그걸 이제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합장을 포함한 이제 임원이 네. 선임을 직전 3년간 거주하는데 1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 3년 중에 적어도 1년은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 동네를 아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살지 않더라도. 그래야 이 소속감이라는 게 생길 테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후보 접수한 서류를 보면 네. 이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선거관리 규정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성가지에서 나오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조합장 후보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 네네. 여기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뭐 주민등록번호나 등본이나 네. 초번이라든가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네. 지금 한 1, 2년 전부터 부동산 논란이 계속 있었죠. 많이 이제 복잡해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위장 전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런 문제들을 찝어내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후보 이제 등록 신청서에는 네.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네. 뭐 그냥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뭐 초본 뭐 요 정도 간략한 서류만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위장 전입을 하면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 네. 다른 거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고 네. 선관위에서 이 후보한테 기호 4번 후보한테 네.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요구를 했죠?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나마 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네.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했는지 네. 수도료를 납부했는지 네. 뭐 전기료를 납부했는지 이런 것들로 그나마 보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그럼 당연히 좀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 후보가 그거를 제출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네, 그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 후보자 신청서에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없으니까 네네. 뭐 거부할 수 있겠죠. 거부할 수 있지만 네.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네네. 직권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회의를 거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뭐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네네. 이 후보하고 같이 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있어야 네.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도 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네, 위장 전입만 해놓으면. 네. 네. 그리고 전 제출 안 하면 되니까. 뭐 여기에 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뭐 이러면 사실 뭐 선관위도 할 말이 없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후보를 안 받기 전에 그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선관위가 근데 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든지 뭐 지방선거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요 조합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씀드린다는 거 그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선관위가 너무 뭐 1번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4번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라고 밖에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조합장 선거가 지금 굉장히 혼탁해지고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입후보를 하고 그걸 또 선관위에서 받아주고 이 선관위가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는 이제 공정하고 네. 평등해야 돼. 네네.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누구한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그게 선거지. 네. 저 선거 저 후보는 좀 자격이 모자란 것 같은데 왜 받아줬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만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만 확인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1, 2, 3, 4를 다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추가로 뭐 선관위 규정을 따져서 뭐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에게 요구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또 뭐 형평성이 어긋나고 하니까 네. 다 요구해서
다 증명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저기에 1년 이상 살았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뭐 후보가 되고 이거 깨끗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벌써 이렇게 출발을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 뭐 사실 조합원들 그 조합원들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 조합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네. 힘든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이러한 어떤 대규모 사업들은요. 네. 잘못 단추를 끼게 되면 끼게 돼서 소송을 가게 되면 네. 사업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뭐 분담금 같은 것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민간 재개발입니다. 아 민간 재개발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네. 재개발이 아니에요. 네. LH가 아니고 뭐 민간 재개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 1구역, 신행 1구역, 네. 중 1구역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조합 선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특히나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이제 서명 결의서 아니 이게 어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선거를 이렇게 내놓고 하나? 비밀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확보한 어떤 자료인데요. 이게 뭐지? 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니 투표는 원래 선거는 비밀 투표가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서면 결의서가 있습니다. 서면 결의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건들이 이제 여러 안건들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에 네. 안건 내용들의 찬반을 제가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네. 이건 찬성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네. 근데 그 밑에 안건이 조합장 선출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기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날짜와 조합원 성명과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명백한 비밀 투표 위반이죠. 위반이죠. 네. 아니 그리고 밑에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이거 선관위로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이거 그럼 배포한 거예요? 네. 야, 이게 상당히 좀 참 우스운 게 그러니까 제가 조합원이면 그러니까 조합원 이름이 나와 있고 제 찬반까지는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 저 총회에서. 네네. 근데 선거 이 사람이 누굴 찍었고, 네. 어느 후보한테 찍었고 감사도 찍어야 돼요. 네 뒷장 보면 네. 이사도 찍는데, 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이거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건은 안건대로 해서 내가 누구고 내가 뭐 김아무개고 건마다 찬반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네네. 선출의 건은 별도의 네. 제 이름이 또 명시되지 않고 아니 우리 투표들 많이 해봤잖아요. 아니요 이거 뭐 진짜 아니 내가 누굴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3월 9일날 대선하고 6월 1일날 지방선거 하는데 기표 용지가 있죠. 네네. 기표 용지에 제 이름을 써서 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효죠. 그렇게 됩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네. 몰라야 돼요 전혀. 그건 당연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법 위반이죠. 이거는 법 중에 법, 헌법을 위반합니다. 네네. 야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이 정도면 거의 저는 부정선거라고도 말할 수 부정선거죠. 있을 정도. 이거는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죠. 이건 어떻게 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거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의 불법선거. 뭐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재산에 관한 사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이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시지만서도
그래도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재산과 직결돼 있는 것 네. 분야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때로는 항의도 하고 네. 법적으로도 알아보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상대원 2구역 조합장 선거 이렇게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민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산 어떻게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철저하게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보내드린 바리바리 썰레바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